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는 시기에 주택을 구입할 때 조심할 것입니다.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세,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을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정권 바뀌고 나서 부동산 대책이 어떤 게 나올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규제 지역을 늘릴 거다. 이게 좀 말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내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내가 잔금 치르기 전에 이게 조정적 바뀌어가지고 혹시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때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변경되면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취득세 중과 대상 기준입니다.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 주택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건지 아니면 중과되지 않는 건지, 그 기준점이 계약 기준인지 아니면 잔금 기준인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기준입니다. 이게 계약 기준인지 아니면 잔금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 알아볼 거고, 세 번째는 양도세 중과 대상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기준인지 아니면 양도할 때 기준인지 이거 따져볼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 기준인데요. 이건 역시 계약 기준인지 아니면 잔금 기준인지 이걸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취득세 부분입니다. 그림 보시면 1주택자와 2주택자로 사례를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1주택자가 추가로 두 번째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이. 그런데 잔금 치르기 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집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됩니다. 해당 지역이. 자, 이때 이 두 번째 주택의 취득세율은 몇 %일까? 이게 중과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사례, 2주택자가 추가로 세 번째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역시 잔금 치르기 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집 잔금 치르고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거죠. 자, 이때 세 번째 집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을 취득한다는 그 개념이 계약 기준인 거냐 아니면 잔금 기준인 거냐, 이제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밑줄 보이시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 자, 매매 계약은 공동주택 분양 계약을 포함합니다. 분양권 포함이에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한 것만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추가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빙 서류로 입증할 수 있을 때, 자, 이겁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지급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자, 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주택을 취득한 거야 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는 취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잔금 지급, 우리가 양도세에서는 주택을 취득하는 거 당연히 잔금 지급할 때 취득하는 거예요. 잔금 지급이라고 등기 접수일 좀 빠른 날. 그리고 취득세에서도 원칙은 잔금 지급하는 게 취득이 맞죠. 자, 그런데 이 중과여부 판정할 때
나는 분명 비조정일 때 계약했는데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조정이 되면 만약 잔금 기준이라고 조정지역이니까 이거 중과되는 거야 라고 하면 억울하죠. 계약할 때는 이게 조정될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중과율 판정할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자,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지급할 때 이때 비조정이면 설사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조정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택들은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주택을 취득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1주택자가 두 번째 집을 취득할 때 계약할 때 비조정이었으면 잔금 치를 때 취득세율은 1%에서 3%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2주택자가 세 번째 집을 살 때 계약 당시에 비조정이라면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조정지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거는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주택을 취득한 거니까 2주택자가 세 번째 집을 비조정에 구입하는 거니까 8% 적용받는 겁니다. 중과는 되지만 이제 비조정이니까 8%. 이게 만약에 조정으로 본다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 당시 기준으로 판정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 비과세에서 그 비과세의 요건을 따질 때예요. 그림 보시면 무주택자하고 그리고 집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의 경우에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해당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네요. 그래서 잔금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취득할 때는. 자, 그러면 이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의 문제이고요. 자, 두 번째 사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잔금 지급 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할 때는 해당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겁니다. 자, 이때 이 주택 먼저 가지고 있던 주택을 다 처분하고 해당 주택을 마지막에 1주택으로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보시면 첫 번째 사례 무주택자가 계약 체결할 때는 비조정이었다가 잔금 때 조정이라면 이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입니다. 자, 2년 거주 요건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사례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계약할 때는 비조정이고 잔금 때 조정이라면 자, 이때 이 해당 주택을 맨 마지막에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거주가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 그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앞서 취득세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앞으로 주택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약 기준으로 봐준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양도세도 집이 있든 없든 계약 기준으로 봐줘야 되는데 왜 집이 없을 때는 계약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고 집이 있으면 잔금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가 되는 거냐?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로서 이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가지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다라는 거예요. 앞선 취득세에서는 여기에 이 법 내용에 주택을 취득할 때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든 두 개 가지고 있든 그 이상 가지고 있든 계약 기준이에요. 그런데 양도세는
그 단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즉 무주택자만 이렇게 계약 기준으로 해주겠다.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 기준이 아니고 잔금 기준으로, 잔금 때 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비과세 요건, 이걸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계약금 지급할 때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만 계약 기준으로, 설사 잔금 때 조정지역 바뀌더라도 계약 때 비조정이면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인지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계약 기준인지 아니면 잔금 기준인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중과세 부분입니다. 그림 보시면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둘 모두 다주택자의 사례입니다. 물론 취득과 양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다주택자가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는 와중에 팔기 전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양도할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 양도세가 중과될 거냐 아니면 중과되지 않을 거냐, 이 문제이고요. 두 번째 사례, 첫 번째와 반대로 다주택자가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그 주택을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와중에 팔기 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양도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의 양도세는 중과될 거냐 아니면 중과되지 않을 거냐, 이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취득할 때는 조정, 팔 때 비조정. 자, 이때는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과세로 세금 내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경우처럼 살 때는 비조정, 그런데 팔 때 조정이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2주택자라면 기본 세율의 20%포인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요. 3주택 이상이라면 기본 세율의 30%포인트를 더해가지고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핵심 뭐냐면 양도세 중과세율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는 해당 주택의 취득 기준이 아닌 양도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다주택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취득할 때 뭐 비조정이든 조정이든 따지지 않고 팔 때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되는 거고요. 반대로 다주택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설사 구입할 때 조정 지역이었어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한다면 조정 지역이어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낼 수 있죠.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유예 기간이 더 이상 연장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규제 지역도, 이 조정 대상 지역도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비과세 부분인데요. 앞선 양도세 중과세처럼 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취득 기준인지 아니면 양도 기준인지에 따라서 그 2년 거주 요건을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이 문제입니다. 사례 보시면 집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다 똑같은 경우인데요. 먼저 첫 번째, 어쨌든 1세대 1주택으로 집을 팔려고 하는데 그 주택을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와중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그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양도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거주인지 아니면 2년 이상 보유인지 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역시 1세대 1주택으로 집을 팔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와중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양도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인 거죠. 그러면 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거주인지 아니면 2년 이상 보유인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보시면 첫 번째, 구입할 때는 비조정, 팔 때는 조정. 그렇다면 이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례처럼 구입할 때는 조정지역, 팔 때는 비조정지역. 그렇다면 이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거주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앞선 양도세 중과세와는 반대로 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거주인 거냐 2년 이상 아니면 2년 이상 보유인 거냐 이걸 판정할 때는 해당 주택의 양도 기준이 아닌 취득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조정 대상 지역이면 설사 팔 때 비조정 지역이어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설사 나중에 팔 때 조정 지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와 중과세 따질 때 취득 기준, 양도 기준 이게 다르니까 잘 구분해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핑크색 박스 있잖아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실 분들이 조심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1세대가 국내에 집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가지고 그 주택에다가 6년 단기 민간 임대나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는 이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매입 임대만 그런 거예요. 혹시나 이제 건설 임대는 가능합니다만 그런데 방송 보신 분 중에서 건설 임대는 거의 드물 거예요. 대부분은 매입 임대니까 이 내용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도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네모 박스 있잖아요. 이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없는 임대사업자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면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아요. 그러니까 10년짜리는 이 네모 박스에 들어가 가지고 이 조건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는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자, 이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받을 수 없는 과거 9.13 대책 그 내용에 해당이 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마 조금 법이 보완돼 가지고 6년짜리에도 혜택을 줄 거는 같은데 이거는 바뀌었을 때 문제니까 안 바뀌면 혜택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특히 어디에 조정 대상 지역에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구입한다면 뭐 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고 6년짜리든 10년짜리든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신다면
반드시 그 주택이 임대사업자로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